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진심을 전하기는커녕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오히려 나를 가볍게 보이게 만든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특히 나이 들어 지혜와 품격이 묻어야 할 말들 속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조용히 벌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말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분 나이 값을 못하네. 그 말은 안 하시는 게 나을 텐데.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그 사람의 삶의 결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언어를 입에 달고 사는지 더욱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60대 후반의 김영자 여사님은 한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다들 바쁜지 모르겠어. 전화하면 잠깐 있다 끊고 만나자고 해도 슬슬 피하는 것 같고 그러다 우연히 오랜 친구였던 정순자 씨가 다른 친구에게 남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자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만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 그 말을 들은 날 형자 여사는 혼자 소주 반병을 마시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이 많았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곱씹고 누가 이랬다더라 하는 말들을 마치 일기처럼 쏟아냈죠. 하지만 그 말들이 친구들에겐 피로감으로 다가갔고 서서히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사람은 자신의 말보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침묵과 경청이 동반되지 않은 말은 나이 든 사람에게 잔소리나 참견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말 습관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 말들은 당신의 품격을 깎아내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닫아버리는 보이지 않는 독이 됩니다.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그 말이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이제는 진심보다 조심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에도 나이가 들고 나이에 걸맞은 언어는 결국 삶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이번 방송이 당신의 말 습관을 돌아보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입을 통해 나가지만 그 말이 돌아와 자신의 몸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 한마디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의 습관을 바꾸는 일,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조금 더 따뜻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나이 들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습관은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로 시작되는 과거 자랑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68세 최경호 씨는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손녀의 등하교를 챙기고 심부름도 자주 해주며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 민지가 할아버지랑 있는 걸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경호 씨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불편해한다고? 돌아보니 민지가 시험 점수를 말하면 그 점수로는 대학 못 가. 게임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너만 할 땐 책 한 권을 하루에 읽었어. 하며 늘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 조언 아닌 조언을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경호 씨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어른으로서 좋은 길을 말해준 거였는데 그게 애한테는 잔소리로 들렸나 봐요. 말을 할 때 자신의 기준과 경험만을 앞세우는 순간 상대는 마음을 닫습니다. 더욱이 그 기준이 과거의 영광이라면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나를 바라는 외침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이상화 투사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성공을 현재의 기준으로 들이대며 상대에게 위협적이거나 부담스럽게 작용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 말은 종종 상대의 현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진정한 어른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자랑은 한두 번이면 추억이 되지만 반복되면 비교가 되고 비교는 결국 거리감을 만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요즘 자녀나 손주가 당신과의 대화를 피하려 하진 않나요?
그들이 멀어지는 이유, 어쩌면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의 그들을 제대로 바라봐주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최경호 씨는 그날 이후 달라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지가 게임 이야기를 꺼낼 때 그게 그렇게 재밌어?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줄래? 그 말 한마디에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게임을 켜 보여주었고 그날 이후 경호 씨는 민지와 함께 앉아 게임도 하고 대화도 하며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말은 세대를 가르는 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만 할 땐 이 말을 지금 너는 어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한 어른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혹시 과거의 당신을 반복해서 드러내는 말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그 말 대신 지금 이들의 삶을 경청하는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도 달라지고 그 관계는 나의 노년을 훨씬 따뜻하게 변화시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습관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안 될 줄 알았어. 와 같은 결과를 단정 짓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뜻 현명하고 경험 많은 어른의 예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겐 비난과 무시로 날카롭게 박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63살의 박인숙 여사는 최근 둘째 아들이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하고 자신의 작은 공방을 차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금 같은 세상에 직장 그만두고 뭐 하려고 그래? 엄마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어머니와의 연락을 피했고 손주와의 영상통화도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 다 안 되는 길이니까 다치기 전에 말한 거였는데 애가 마음을 닫아버렸네.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을 때 더 단단해지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동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선택이 비웃음처럼 들릴 때 마음속 깊은 상처를 입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예언자 말투의 부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투는 상대의 가능성을 막고 과거의 실패 경험으로만 미래를 해석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상대는 자신의 길을 믿지 못하게 되고 가장 먼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결과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단정 지을 수 없고 성공과 실패의 경계도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시도를 들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말이 에이, 그거 안 될걸? 은 아니셨는지요? 우리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예측하고 판단하는 습관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사랑하는 이의 도전을 꺾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박인숙 여사는 한 달 뒤 아들의 공방을 조심스레 찾았습니다.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했지만 박 여사는 미리 준비한 작은 화분을 아들 앞에 내밀며 말없이 진열장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좋아하는 라벤더야. 잘 자라려나 모르겠다.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한단다. 그 말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보다 훨씬 깊고 조용한 응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매주 어머니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조언보다 강하고 예측보다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가까운 이들이 당신에게 자신의 선택을 말할 때 그 선택이 불안해 보여도 당장 걱정이 앞서도 먼저 그들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조용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갈 과정에 작은 응원을 건네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노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로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이 들어 꼭 버려야 할 말 습관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로 끝나는 훈계성 발언입니다. 이 말은 사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은 상대방에게
상처와 부담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2살의 윤동기 씨는 장녀의 결혼 이후 사위에게 유독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딸이 아끼는 사람이기에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과해진 것이었죠. 식사 자리에 앉으면 남자가 직장 하나만 믿고 살면 안 돼. 주식도 공부하고 부동산도 봐야지. 명절에 모이면 차는 아직도 그 중고차야? 체면도 있어야지. 그리고 꼭 말미에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괜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던 사위도 점차 말을 아끼고 식사 자리에 잘 앉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 말이 사랑인 거 아는데 그냥 듣는 사람은 숨이 막힐 때가 있어. 윤동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은 자신의 조언이 정당하다는 방어막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상대의 상황이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을 주입하려는 태도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짜 공감이란 상대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말을 멈추는 지혜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건넨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언이 반복되고 상대의 호흡을 무시하게 될 때 그 말은 오히려 관계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네가 걱정돼서 그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를 자주 하고 계신가요? 그 말을 듣는 이가 당신의 진심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알지만 그 전에 먼저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동기 씨는 그 이후 말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위와의 대화에서 나는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위는 처음으로 웃으며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기 시작했고 그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심은 상대가 물어올 때 전에야 더 깊게 닿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무심코 건넨 말이 상대에겐 책임의 짐이 되고 관계의 거리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을 잠시 가슴속에 묻고 대신 따뜻한 관심과 조용한 믿음을 건네야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대신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다. 너의 방식이 궁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이 아닌 마음으로 닿을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너머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말은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나이 들어 더욱 경계해야 할 말 습관은 요즘 것들은 말이야 로 시작되는 일반화된 비하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배 백기남 씨는 오래전 은행에서 정년 퇴직한 뒤 주민센터에서 고등학생 대상의 경제교육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첫 몇 년은 보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반응이 점점 차가워지고 출석률도 떨어졌습니다. 그는 속상한 마음에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가르쳐도 고맙다는 말도 없고 집중도 안 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아이들이 달라진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걸까? 기남 씨는 그 말에 한동안 잠 못 이루며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우리 땐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고생을 몰라. 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말은 상대를 끌어당길 수도 있지만 같은 무게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세대를 묶어 비하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세대 편향 언어라 부릅니다. 특정 세대에 대해 고정된 이미지나 가치 판단을 일반화하는 방식의 말투로 이것은 관계의 단절뿐 아니라 자신의 인식 역시 점점 경직되게 만듭니다.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경멸로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애들은이라는 말 속에 담는 건 사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 실망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요즘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답답함과 무관심이 먼저 드시나요? 하지만 그들은
단지 다른 시대에 태어난 것일 뿐 다른 감정과 고민을 살고 있는 사람이란 점에선 우리와 같습니다. 백기남 씨는 그날 이후 자원봉사 수업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대신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너희는 어떤 고민이 있니? 돈을 벌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야?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조금씩 자신들의 생각을 꺼내놓기 시작했고, 기남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자신의 강의를 그들의 언어로 바꿔갔습니다. 몇 달 후 출석률은 회복되었고, 기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듣지 못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멀어지는 거더라고요. 요즘 것들은이라는 말은 지혜가 아니라 편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들으려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는 우리를 9세대가 아닌 삶의 선배로 인정하게 됩니다. 말은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세대를 나누는 말 대신 세대를 잇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 하나가 내 말의 무게를 바꾸고 내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내게 머물게 해줄 것입니다. 5번째, 나이 들어 반드시 버려야 할 말 습관은 나는 상관없어, 뭐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의 무관심을 가장한 회피성 발언입니다. 경북 포항의 73살 이정숙 여사는 오랜 시간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남편 뒷바라지, 시댁 행사, 온 가족의 일정과 감정을 살뜰히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무기력함이 밀려오고 삶의 동력이 사라졌다는 느낌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즈음 딸이 찾아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좀 본인 이야기 좀 하세요. 늘 우리는 괜찮다고만 하시잖아요. 진짜 엄마는 지금 어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정숙 여사는 그 말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모두 나는 괜찮아. 다 너희 좋을 대로 해. 난 신경 안 써도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서운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가족들과 멀어졌다는 느낌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회피형 의사소통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의 선택에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 관계에 틈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상관없어라는 말은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를 방치당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함께 있음으로써 존재한다. 하지만 그 존재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란 말이 언제부터 나는 외롭다는 뜻이 됐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결정에 알아서 해라고 말한 적 있나요? 그 말이 진심으로 믿어주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속으론 불편하고 상대가 물어보길 기다렸다면 그건 회피입니다. 이정숙 여사는 그날 이후 가족 모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나는 요즘 왠지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예전엔 뭔가 중심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조용히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그 말에 딸은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느끼셨을 줄 정말 몰랐어요. 이제부턴 엄마도 우리 대화에 당연히 껴있어야 해요. 그날 이후 정숙 여사는 가족 단톡방에도 자주 글을 올리고 손주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일정을 묻기도 하며 점점 자신의 존재를 조용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무관심은 품위 있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서운함을 쌓는 침묵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나의 의견, 나의 감정, 나의 존재는 소중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난 괜찮아 대신 나도 함께하고 싶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하는 연습이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당신의 말이 사람들 마음속에 더 오래 머물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말은 적게 말한다고 품격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확히 담았을 때 비로소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조금 더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노년을 더욱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파문이 일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습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앞세워 상대를 비교하는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두 번째, 결과만을 단정 지어버리는 그거 안 될 줄 알았어. 세 번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네 번째, 세대를 나누고 비하하는 요즘 것들은 말이야. 다섯 번째, 무심함으로 마음을 닫는 나는 상관없어. 이 말들은 한순간의 실수라기보단 오랜 습관 속에 스며든 우리의 태도이며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 속에는 우리가 젊은 시절 들었던 말들 혹은 무심히 반복해온 표현들이 그대로 녹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건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내 말로 현재의 내 관계를 더 아프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어떤 울림으로 남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품격 있는 말, 배려가 깃든 말, 경청으로 시작되는 말은 우리의 노년을 더 따뜻하게, 더 존중받게, 더 행복하게 바꿔줍니다. 한 사람의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을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관계, 더 넓은 사랑, 더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송이 여러분의 말 습관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당신의 마음을 건드린 말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에 꼭 고쳐야 할 인간관계의 태도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곁을 지켜드리는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